요즘 귀농 귀촌 인구가 늘면서 지방에 땅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죠. 네. 특히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귀농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퇴 이후 귀농 귀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늘고 있나요?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계속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 힐링 바람이 불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뿐만이 아니고 20, 30대 젊은 창업농이나 40대, 50대 귀농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귀농 귀촌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관심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내려가서 살 생각을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도 좀 땅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작년이 거의 토지 가격 상승률이 1.96% 아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만큼 땅에 대해서 다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 대표님 나오셨지만은 귀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농지은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 땅을 갖고 있는 분이 땅을 갖다가 은행에다 맡기면 그 은행에서 이 땅이 없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마치 돈처럼요. 그걸 또 대출을 해주고 아, 그렇습니까? 땅을 가지고 은행이 있어서 임대 임차하는 이런 편의도 봐주고 있고 이 다양한 각도로 땅이 없다고 할지라도 좀 귀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귀농하는 분들을 위한 농지연금이 최근 인기라는데요. 어떤 겁니까,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뭐 반드시 귀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기보다도 네. 농촌 주민들의 노후 대책으로서 거의 뭐 유일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평가로 바꾸고 또 기준도 두 사람이 6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농지 소유자 한 사람만 65세 네, 이상이면 되게 네. 이자율도 낮추고 가입비도 없애고 이래서 가입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주 반응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말씀은 어른이 가입을 한 뒤에 네. 자녀들 중에 특히 며느리가 이게 와서 해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까? 이 거꾸로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네. 농지연금에 드시라고 권유를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농지연금 보니까 현아 지금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은 돈이네요.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재 이 농사 짓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게 보통 주택연금과 달리 이제 농지를 이제 신탁을 하고 연금을 받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도 농사를 짓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뭐 연금도 받고 실은 경작을 통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일거양득이군요. 예, 일거양득이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은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게 생각해보면 주택연금인 것도 네. 같아요. 농지연금은 계속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일각에서 보면 주택연금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인기 많이 하잖아요.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실은 이게 되겠어 하다가 2010년, 11년, 12년부터 뭐 연간 5천 명씩 가입하면서 확 인기를 끌었는데 네. 최근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이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최초 설계했을 때는 이 주택이 가격을 평가를 할 때 연금을 주려면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 이상 2%, 한때는 3%까지 오르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이 설계를 짰는데 2012년 이후에는 안 된다. 이 설계 자체가 네.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상승에 대한 기대를 쫙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금액이 뚝 떨어지니까 이럴 바야 왜 주택연금을 들어? 그러면서 많이 좀 시들해진 상태입니다. 네. 농지은행이나 농지연금 같은 한국 농촌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해외 농촌을 위한 활동을 더 늘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 지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이나 농촌 개발이 아주 최우선 국정 과제들로 하고 있고 우리 네. 한국의 경험을 아주 굉장히 바라고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마을운동에 특히나 관심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원래 사실 그 한국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한류 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류의 원조. 예. 네. 이 새마을 방식의 농촌 개발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한국의 지원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농어촌공사는 67년부터 32개 나라에서 120여 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14개 나라에서 24개 사업을 시행 중인데 주로 수리시설 같은 농업 인프라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방식의 농촌 개발 그것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뭐 미얀마의 공동 농장을 구축하는 작업 벌이고 있다고. 금년에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새마을 방식의 농촌 개발이 미얀마에 지금
거의 2천만 불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면 한국 농촌이나 한국에 미치는 뭐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게 있습니까? 우선 첫째 그 해외에 프로젝트를 대형 수주를 하면 그게 수출과 같은 효과가 있죠. 부가가치 창출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이 진출할 때 민간 기업이 동시에 같이 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업이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기술 발전이라든지 네. 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위상 제고하는 거죠.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에 해외 사업 저희 공사 매출이 390억인데 네. 그전 5년 평균 76억에 비해서 5배 늘어났습니다. 5배요. 현재 필리핀이나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아프리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5박 6일 동안 제가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평균 우리 공사 매출의 20%까지 약 2천억 수준까지도 늘리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귀농, 귀촌 요즘에는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 농지연금과 또 해외 지원 사업 등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